오늘은 여러분들의 이제 고민 사연을 읽고 제가 상담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연을 제가 읽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이 사연을 꼭 채택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냥 뭔가 도움을 많이 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씁쓸하기도 했고, 그리고 저도 이 사연을 읽으면서 좀 많은 것을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도 제 설명란 하단에 제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상담받고 싶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정성껏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많은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연들을 채택해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그러면 제가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여러 가지 도움과 힘을 얻고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이야기지만 용기를 내어서 적어봅니다. 저는 현재 8천만 원에 25만 원 하는 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56세 직장 여성 세대주입니다. 나이도 있고 갑상선 수술로 갑상선 3분의 1을 도려냈으며 힘겨운 마트에서 연봉 2,300만 원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많이 붙이지만 어쩔 수 없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갑상선 수술을 해서 3분의 2 정도를 도려냈고 마트에서 2,300만 원의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계신 여성분의 사연이에요. 이거를 보면서 이제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고 계신다는 표현을 했는데, 지금 지하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갑상선 수술로 몸도 아프고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트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아마 이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경기도 많이 어렵고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도, 제가 지금 42살이지만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 말고 이제 운수업이나 사업을 하는 친구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주변에서도.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가 뭐 56세나 60세나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남은 인생이 있을 건데, 감히 제가 좀 제 생각을 공유한다면, 이 내가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하는 영속성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부터라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비대면의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비대면으로 일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지금 상가 점포 같은 경우에도 무인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가 점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에는 1층에 있는 상가들이 이제 주인이 없고 직원들이 없어도 이제 무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가들, 커피숍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일자리에 대한 그런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아이들한테 생활비도 주고 와이프한테 생활비도 주고, 그리고 먹고 살면서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직장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일자리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직업의 영속성, 또는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도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뭐 부동산 관련 채널도 보시지만 제 채널을 보고 계시고, 또 다른 재테크 관련 채널들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향후에 나한테 수익이 고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만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불안정한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좀 현명하게 대처해서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것들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하루하루 버티면서 산다는 표현이 조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한번 제가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부터 도박, 여성 편력이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뒤늦게 살면서 깨달아 이미 너무 늦은 시기에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종교가 있었기에 새벽마다 10년 이상을 기도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후회가 되고 내가 더 용서가 안 되는 건 뭘까요?
뒤돌아보니 참 기가 막히게 살았구나 싶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다가 주식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빚에 허덕이고 있고, 현재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바이러스로 인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2명의 자녀도 있지만 모두 자기 앞가림도 못해 오히려 제게 돈을 빌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이 집은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나서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고, 직장 근처라 있기는 하지만 집주인 또한 기한이 다 돼서 이사를 가라고 눈치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이사를 가야 하는데 더 이상 이 나이에 이 집 저 집 전전하는 것도 지쳤고, 내 집을 장만해야겠다 해서 저렴한 빌라를 알아보니 그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골로 가려고 했더니 그나마 직장 때문에 어렵고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도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수중에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이 1억 4천만 원 밖에 없어서, 제가 집을 구입해도 빚을 지게 되면 나이가 있어 갚을 능력도 없고 아이들에게 의논하니 각자 도생하자고 결론을 내렸고, 남편은 희망도 없고 오히려 뜯어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좀 제가 이 사연을 읽으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정 상황이 뭐 1억 4천만 원, 그러니까 현재 전세 8천만 원 하고, 전세 8천에 월세 25만 원이죠. 전세금 8천만 원 하고 해서 이제 1억 4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아이들하고 의논을 하니까 이제 각자 도생하자, 각자 자기 삶을 살아가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남편 같은 경우에 이제 직장도 불투명하고, 그래서 지금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정 자체가 이렇게 융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가와만사성이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 이렇게 융화되고 의견을 모으고 합심을 하고, 그래야지 그나마 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해법,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현 상황에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도 지금 이 난관을 헤쳐나갈지 못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가족들끼리의 그러한 친밀도가 상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족들하고 뭐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생일을 잘 챙겨주면서 서로를 격려해 준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몸이 아프기도 했고, 이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서 직장 생활을 마트에서 하다 보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꽤 오랜 시간 일을 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하고의 그런 의사소통도 잘 안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아이들하고 남편분하고 좀,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좀 얘기를 해서 서로의 의견들을 좀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단단하게 좀 만드는 시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스스로 그거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 우리 남편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이 구독자분, 사연자분께서 조금이라도 본인이 스스로 좀 다가가 보시고, 아이들이 지금 직장이 없어가지고 부모가 지금 마트에서 번 돈을 오히려 빌려서 쓰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과연 이 사연자분께서 이 돈을, 어렵게 번 돈을 아이들한테 주면서 화를 내셨는지, 아니면 그 아이들한테 지금은 이렇게 어려워서 엄마한테 돈을 니네가 빌려서 쓰고 있지만 니네의 삶이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꿈과 희망과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부모로서 주고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처한 불평이나 불만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고 현명하게 앞으로 개척해 나갈 것인지를 가족들하고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으면은 남편분하고 그 아이들하고 좀 오랜 시간을 가져볼 것 같아요. 쉬는 날이 있으면 같이 등산도 좀 가볼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치킨이라던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정말 정성껏 손수 만들어서 뭐 맥주 한잔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공유하면 좋을 것 같고, 사람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그 사람들한테 믿음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이러한 강한 믿음을 만들어주게 된다면 그 사람의 능력치는 무한대가 돼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남편분도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사연자분께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서 많은 희망을 좀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아이들한테도 남편분한테도 그리고 이 사연자분 스스로도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좀 이 지하라고 하는 반지하를 빨리 탈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면 사연을 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이 없던 차에 임성배 대표님의 유튜브를 보니 아파트를 원가에 살 수 있는 것이 청약이라고 하는 소리에 나도 모르게 솔깃해서 아파트 청약에 욕심을 부려봅니다. 청약 점수가 현재 96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청약 가점은 만점이 84점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아직 청약 그 점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청약에 대한 그런 이론적인 부분이 확립이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요. 청약 가점이 96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무주택 세대로 있었던 것 같고 연세가 이제 56세이기 때문에 이 무주택 기간하고 이런 가점들을 체크하게 된다면 가점이 높을 것으로 이제 제가 추측됩니다. 그래서 가점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볼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점수면 당첨이 어려울까요? 안 되면 지방이라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외진 곳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넓은 평수의 새 아파트 그리고 공기 좋고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서 사는 것이 희망입니다. 제가 그동안 어렵게 사느라 집에 대해 아는 상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읽으면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 반지하 살면서 몸도 안 좋고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이 없으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아까 얘기한 가족하고의 그렇게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반지하에 살고 있다고 해서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어려운 가정 생활을 거쳐서 지금까지 오면서 어렵게 살던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제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정말 된장찌개 하나를 놓고 먹어도 꿈과 희망이 있었고 가정에 웃음이 있었고 그리고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 아내가 잘 믿어줬고 그리고 제가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 나가는 것들을 잘 격려를 해줬습니다. 이 사연자 분께서도 첫 번째로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실 수 있는 계기를 일단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자 도생한다? 아이들하고 남편하고 상담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각자 도생을 합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잘 지키고 내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부모로서 영향을 주고 도움을 주고 남편이 잘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옆에서 서포트를 하고 나 역시도 잘 할 수 있게끔 이런 의지를 가지고 가족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 행복한 남은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각자 도생한다는 말을 듣고 참 많은 그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사연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한 구독자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가족,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내 삶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하고 좀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청약 가점이 84점이 만점인데 96점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니까 청약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 청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라든가 공공택지 물량들이 있어요. 이분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이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통장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공공주택을 받을 수 있는 그 통장이라면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제가 이분이라면 지금 현재는 이제 3기 신도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곳에 거주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3기 신도시의 분양 일정이 있는 곳으로 이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이라든가 당해 요건으로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저렴하게
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으로 청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단점적인 부분은 기간이 많이 길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 자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3기 신도시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을 본인 스스로 누구한테 의지하시면 안 돼요. 본인 스스로 지금 보니까는 저한테도 지방의 아파트를 추천해 달라?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아파트를 추천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부동산 재테크를 하셔야지 제가 A라고 하는 지역을 추천한다고 그걸 사실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스스로 아파트 청약에 대한 영상들, 제 영상뿐만 아니라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3기 신도시나 뭐 이런 아파트 청약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그런 영상들을 출퇴근하면서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하셔서 3기 신도시에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려고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런 계획들을 자녀분들하고 남편분하고도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형편도 안 좋은데 무슨 아파트, 새 아파트를 청약을 해. 말도 안 돼. 이게 아니라 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돈이 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본 청약까지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1억 4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금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 청약을 통해서 또 3기 신도시가 지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가족분들끼리 이제 힘을 좀 합하신다면 일부는 대출을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가지고 충분히 입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녀분들하고 남편분들하고 아마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3기 신도시 청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가족들끼리 무언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목표점을 설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족들끼리 더욱더 화목해질 겁니다. 아마 화목해질 거예요. 부동산 뉴스라든가 아니면은 이러한 청약 물량들에 대한 정보들을 같이 공부하고 하면서 가족들이 더 융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고,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분이 56세이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자녀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얘기해 줌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마인드를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재테크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씩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에서 살면서 몸도 안 좋으시고 하신 부분이 좀 가슴이 아파요. 저희 어머니도 생각나고 그러는데, 이분께서는 일단은 아파트 청약에 대한 목표를 정하시고 3기 신도시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주택자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3기 신도시 청약을 통해서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분석을 스스로 해보셔야 돼요. 이 통장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통장인지, 그리고 이 통장을 가지고 내가 3기 신도시를 사전 청약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본 청약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청약 홈 사이트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고, LH나 SH를 통해서도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청약 통장을 넣은 은행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니까 이 청약 통장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분은 지금 희망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게 당연한데, 직장 생활을 계속 하시면서 좀 이분께서 좋아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 뭔지, 좋아하는 일이 뭔지, 내가 지금 56세이지만은 힘을 들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을 통해서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나누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시면 아마 본인이 정말 원하는 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분하고 많은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목표라고 하는 것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가족, 내 가족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가장 가까운 내 식구들도 지키지 못하고 이 식구들조차도 융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일들을 하나하나씩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이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저도 가족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시기에 모두 힘내시고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 하실 수 있어요. 희망 잃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